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이제 세금이 이제 폭탄이 한번 떨어질 텐데, 시장에서 반응이 참 요렇게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요거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9기 신청은 왼쪽 하단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세요. 폭탄 전망에도 다주택자 매물 잠작. 이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이게 요새 언론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끝까지 올리면 매물이 나오고 다주택자가 백기를 들고 다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세금 끝까지 올리면 다주택자는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종부세 총액 6조 추산. 그래서 버틴다는 거죠. 이미 증여하신 분들은 끝이에요. 5년 동안 이 매물은 나오지 못합니다. 증여가 정말 많이 됐고요. 증여가 결국엔 비싸져서 하는 거거든요. 증여가 아파트 자체가 비싸서가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자녀가 나중에 아파트를 사기가 어렵고 팔아봤자 양도세가 많이 나오고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더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했을 때 증여세가 비싸더라도 훨씬 더 이득이 크니까 증여를 택하는 건데 이게 서울에서 인천, 경기, 광역시로 퍼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증여 자체가 유행인 게 아니고요. 서울이 많이 올랐다가 인천, 경기도 많이 오르고 광역시도 많이 올랐다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맞아요. 아파트 값이 많이 안 올랐는데 증여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퍼지고 있는데 이놈의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잖아요. 이건 말씀드릴게요. 종부세는 예전에 분명히 부자 세금, 부자들만 내는 세금, 1%만 내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유세란 표현을 쓰는 거를 쉬쉬했었어요. 일반적으로 보이니까. 보십시오. 얘는 이제 슬슬 보유세라고 부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음은 당신입니다. 반드시 갑니다. 세금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고요. 이 종부세는 어차피 월세나 매매가에 전가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종부세나 이렇게 세금을 올리는데 이 다주택자 얘네는 뇌가 없는지 멍청한 건지 왜 매물을 안 내놓고 버틸까? 왜 앉아서 현금을 1억, 2억을 쓰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 안 파는 게 아니고요. 못 파는 거예요, 사실은. 왜 못 팔까요? 양도세가 더 심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는 바람에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억에서 4억이 늘어나는데 종부세는 한 5천에서 1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산을 해봤을 때 양도세, 중과세만 없으면 팔아도 되는데 양도세, 중과세가 무서우니까 못 파는 겁니다. 왜? 종부세를 낸다 하더라도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차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버틸 때까지 버티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올라가봤자 다주택자는 팔지 않는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 낼 돈을 이미 마련을 했다. 얘네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까 부자들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테크니컬하게 얘기하면 끝까지 올리면 팝니다. 백기 들어요. 어떻게 버텨요?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세금으로 뭐 1년에 한 10억씩 낸다.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1년에 세금이 한 10억이 나온다. 아니, 한 5억이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뭘까요? 자, 이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팔도록 내놨어요. 저렴하게 내놨어요. 살까요? 사는 순간 1년에 5억씩이에요. 그 사람 집을 떠안는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종부세를 떠안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집을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1가구 1주택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은 없어지는 거니까 전세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집이 빈다고 여러분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란 분이 자기 집을 비워놨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범법입니다. 분명히 그건 한국에 정책이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국가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지금 공실이 30채가 있다고 쳐봐요. 들어가 사실 수 있어요? 나눠주면 되지 않냐고요? 누가 들어가실 건데요? 그 집 관리 누가 하실 건데요? 그 집에 달려있는 세금 누가 내실 건데요? 무슨 말이냐? 집에 세금을 올린다는 건 그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 집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면 그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근데 세를 놓는 건 이번 시간의 이슈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대로 지금 종부세나 재산세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 집을 누가 살까요?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되게 웃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을 아무도 갖고 싶어지지 않은 거네요. 보유세, 세금이 너무 비싸요. 가지고만 있어도 종부세 폭탄, 팔라 그러면 양도세 폭탄, 전세입자한테는 내가 마음대로 올려받을 수도 없고, 취득하려 그러면 또 취득세도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건설사가 지어서 분양을 할까요? 아, 걔네는 탐욕꾼이고 불법적이고 폭리를 취하니까 짓는다고요? 그러면 서울에 2022년도, 2023년도 입주량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렇게 적을까요? 맞습니다. 건설사가 위축이 돼서 그래요. 어떻게든 짓기는 짓겠죠.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0이다, 100이다 이렇게 이거 뭐 아니면 도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제 시장을 이해하시려면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A 아니면 B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간이에요. 세상은 흰색이나 검은색이 아니고요. 늘 회색이에요. 인생은 그라데이션이에요. 근데 제 말은 한쪽으로 치우친다고요. 건설사는 안 짓는 쪽으로 갈 거예요. 왜? 살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사겠다고요? 종부세 5억 원 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집은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집이 충분한 상황에서, 집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이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아니면 재고가 이미 확보가 된 기성품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안기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사치품,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다이아몬드나 뭐 귀금속이나 아니면 슈퍼카, 세금 때리잖아요? 안 사요. 왜? 안 사면 되니까. 자, 이미 재고가 많은 기성품이에요. 세금을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가격을 내려서 빨리 처분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많이 있고 경쟁자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세금을 올려서 주택 가격을 잡는다는 시도는 나쁜 시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0건입니다. 우리 OECD 국가 좋아하잖아요.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여러분. 세금을 올려서 집값을 잡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달성한 나라는 없어요. 공급을 통해서만 가능했죠. 싱가포르 사례는 다릅니다. 토지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이대로 종부세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자, 종부세 폭탄, 공포죠. 다주택자는 세금을 때려맞고 있어요. 사실은 미움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요. 연민을 받아야 돼요. 세금을 왕창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본인이 샀으니까.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익이 없는 우리 어른들, 그냥 집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밖에 없는 분들은 저는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종부세 총액 6조 추산이에요. 이 세금 누가 가져가죠? 맞습니다.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럼 국가도 이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겠죠. 자,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국가는 세금을 많이 걷어요. 다주택자는 어쩔 수 없이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하필이면 주택시장에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필수제예요.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 내가 낸 종부세를 내 다음 매수인한테 전가시키는 게 가능하고, 이 세금의 전가는 대학생 1학년이면 아는 아주 기초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역사적으로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생겨났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다음 매수자에게 전가가 가능하면 전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호가를 미친 듯이 올려 부르고 있죠. 자, 이게 싫다. 이게 싫으면 새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돼요. 하지만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도 분양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죠?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이 비싼데 누가 집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건설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분양을 안 하겠죠. 그러면 주택 공급이 계속 늦어지면서 구축의 가치는 올라가면서 내가 냈던 세금은 뒤로 전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세금을 내는 사람도 울고, 그리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집을 사려고 했던 분도 울고, 다만 세금을 거두고 있는 기관은 울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즉, 이게 폭탄 전망에도 다주택자 매물 잠잠은 다주택자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 파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겠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면 못 버티겠죠. 근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면 세금 폭탄을 할 이유도 없겠죠.
맞죠? 집값이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10억, 9억, 8억 내려가고 있으면서 미분양 쌓이고 건설을 더 이상 안 해요. 이땐 혜택을 거의 줍니다. 정권이 어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면 거의 뭐라고나 할까요? 세금을 강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건 시장을 아예 이제 망쳐놓겠다는 거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지금 있는 문제는 다 해결돼요. 집값이 내려가면은 집 산 사람 쌤통이다 그러면서 이 안 좋은 감정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안 돼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을 잘 해보세요.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왜 주택 시장은 안정이 안 되고 공급은 줄어들고 전세 매매도 부족하고 많다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다 맞물려 돌아가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웃고 있고 잘 버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금 계산을 한 건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 내는 건 내는 거예요. 아픕니다. 누가 자기 돈 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고요? 팔 수가 없는 게 아니면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고서는 그런 식으로 증여하지 않아요. 즉, 증여가 늘어났다는 것만 봐도 그만큼 팔기 어렵다는 거예요. 팔기 어려운데 세금이 올라가니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낼 수밖에 없는데 매매나 전세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니까 전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가가 가능하니까 신고가가 계속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신고가 추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신고가 추이는 아마 아무도 발표를 잘 안 할 겁니다. 찾아보시면 충격받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신고가 얘기하면 너무 자극적인데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강남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매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